방금 박규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마케팅 본부장님을 그럼 겸임하신 급여도 그러면 두 사람 몫을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사장님. 예, 사장님. 두 사람 몫을. 예, 받냐고. 급여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법인카드는 두 사람 몫을 사용합니까? 아마 그 본부장 각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에는 경비라 생각하여 예를 들어서 다른 본부장의 업무에 관한 때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경영개발 본부장님께서 사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박희덕 의원님 말씀에 그 규정을 찾아주시고요. 예.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마케팅 본부장이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자리가? 공석이 제가 오고 나서 자리가 많이 나서 계속 공석이었어요. 원래 공석이었죠. 예. 만들어두기는 만들어두고. 그렇죠. 왜 자리는 공석으로 계속 두시는지. 처음 이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우리 공사로서는 마케팅 본부장님을 그래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모시자라는 게 대체적 조화 우리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공석이 진행되었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잠시 이 코로나가 좀 해빙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자 하여 우리 마케팅 본부장 공모를 했었습니다. 무슨 쪽으로요? 예? 무슨 쪽으로? 방금 무슨 쪽으로? 해외 쪽으로 관광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뽑을 시기가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서 이 규제가 다 다른 나라로 완화되고 우리나라 곧 깨끗한 분위기가 다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2년 전에 좀 그런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예.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내년 2월까지. 23년 2월 몇 달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임 하시는가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예? 아니, 안 하십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요. 예. 김승조 사장님 같은 훌륭한 분이 관광공사 사장님으로 오래 계셔주시면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사장님,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우리 관광공사에 사장을 오시면 관광공사의 격이 높아진 겁니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난다고 하시니까 계속 질문을 드려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마케팅 본부장은 해외 사업을 중점을 하기 위해서 비워뒀다. 이거는 이유가 아닙니다. 해외 사업, 관광 사업이든 국내 관광 사업이든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공사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가장 일을 잘 알고 또 해보셨고 해외 마케팅 계속 해오셨지 않습니까? 중화권 뭐 이런 식으로 한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공사 덕분에 경주에 넘쳐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본부장 자리 두 석 중에 공석을 주지 마시고 이 내부에서 뽑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 안에 국내 국외 다 총괄할 수 있는 훌륭한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마케팅 본부장님을 공모 초빙할 때는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외 관광이나 국내 관광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근데 그거를 공모할 때 예. 그럼 본부장 그 공고나
일반 다른 직원들 공부할 때도 내부에가 항상 이런 공고가 나가니까 당신들도 직원들도 자기 신청하려면 해라 이런 공지를 하시나요? 따로 공지하지 않으시죠? 예, 특별히 왜 공지하지 않으시고 왜 공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아마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지원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사람을 정해놓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맞죠? 혹시 지금 예를 들면 올 연말에 또 퇴직하는 도청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비워두신 건 아니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없지 않았다고 생각 우리 말고. 네. 그런데 네.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니 네. 전번에 마케팅 본부장을 공모했고 그분들 중에 또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최종 통과한 두 분에게 적격자 없음 통과하여 뽑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도하였다면 당연히 그 의도한 대로 그분이 뽑혔어야 될 건데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그때 하여튼 그래서 복수로 추천해서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에게 우리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송부했고 서류를 경상북도에서는 적격자가 없다 하여 우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누구를 의도하여 뽑지 않았음이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내년 2월, 3월? 22월 네, 그러니까 참 제가 계속 사장님께 요청을 한번 드려보기도 굉장히 애매한 지금 그런 시기인데 예. 지금 여기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여기 경영 간부진들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마케팅 본부장님은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해외 발인을 고 이런 시점보다는 약간 경영자적인 입장, 리더의 입장으로 보시면은 지금까지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가장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의원님 본부장 자리가 두석이고요. 원래는 본부장 자리가 두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오시기 전에. 원래 한석이 두석으로 늘었습니다. 네. 두석으로 늘었는데 공석으로 계속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장님이 2019년도에 오셨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계속 공석으로 왜 두십니까? 그래서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반드시 직원 중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국내 마케팅이든 해외 마케팅이든 어떻게 해서 안 됐고 어떨 때 잘 됐다. 이거를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잘 됐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된다는 것도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 가장 리더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동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도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또한 누군가를 뽑겠다는 걸 특정하여 만약에 공고를 한다면 그런 게 반영이 된다면 바깥에서 누가 공고를 하겠고 인재를 널리 써서 리크루트 하겠다는 어차피 본부장 자리는 두석이고 한 분은 밖에서 오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부장 자리가 사장님 바로 아래로 본부장 자리가 두석인데 예. 한석은 여기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게 책임감도 더 생기고 그러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지 여기요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1급이 7명에서 6명으로 감시했습니다. 그죠? 실장님 자리일까요? 1급이? 실장님 1급이죠? 네, 그렇죠. 이분들 중에는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중에 뽑을 거니 여러분들이 응모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정관을 안 하시면 되죠. 네? 여기에 이철우 지사님이랑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협의한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그걸 입으로 지사님 임명한 사람이지만 그건 분명히 이 공부장 자리 두석 중에 한 석은 직원이랑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도 임기제, 공부장이 두 분 다 임기제. 그럼 경영진이나 저 리더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도를 통해서 네네. 물론 사장님이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뽑는 걸 뭐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제도에 의해서 그걸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장님 그러면 이 안에 한번 제도해 보시겠습니까? 제도를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해봐 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관광공사 발전과 경북 발전에 앞장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네. 그런 제도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요거 뭐예요? 사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뭐 얘기? 보문상가? 네네. 예, 보문 중심 상가입니다 이제. 예, 경주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보문 중심 상가. 예. 보문단지의 가장 중심인 중심 예. 상가. 예. 제가 왜 이거 그랬는지 사장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 안 보시고 지금 막 자료를 찾으시는데. 예, 아무래도 보문상가 외곽을 했는데 왜 개발을 하고 저렇게 예, 맞습니다. 내가 과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 연간 800만 명 이상이 찾았던 보문관광단지는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해 곳곳이 돌만 터졌으며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경주 시민의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거는 이 언론에 난 칼럼의 부분이고요. 사장님, 보문단지를 살려주세요. 대안이 있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사진으로 보셨지만 보문 중심 상가가 여기 보이는 전부가 이게 중심 상가입니다. 맞죠? 저 사진에 보시면요. 제가 마우스 여기가 이게 지금 관광공사 건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들 보여요. 이쪽으로 쭉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길이 벚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봄에 지금 사진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기가 힐튼 호텔에서 연결해서 쭉 들어오는 길입니다. 제가 주말에 여기를 걸어보니까요. 상가가 바로 옆이에요. 도로. 맞습니까 사장님?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전부도 상가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여기 바로 광장까지 비어있고 광장 앞에 있는 3개 점포만 모두 아울렛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 사장님 괴물의 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괴물의 집.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제가 며칠 전에 관광공사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공원에서 행사 마치고 차 한잔 해보니까 제가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관광공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70%가 경주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주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경주분이 이렇게 많은데 경주의 상징인 보문단지를 이렇게 죽여놓고도 그냥 근무를 그냥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문단지를 매각한 이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매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설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옛날에 만들어진 건물하고 지금 건물하고 구조가 달라서 옛날 오래전에 건물을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오래된 건물 속에서 무언가 현재 맞는 방향의 사업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저것은 민간인에게 주어서 민간인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만 이 보문 중심 상가 지역이 살 수 있다라고 결심을 하고 우리가 매각하게 되었고, 이 매각 과정에서는 우리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나 시의회 등의 의견을 물어서 보문 중심 상가 지역을 살리는 길은 저것은 민간인에게 파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매각
이후에 이것을 매입한 분이 적극적으로 저것을 재활용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늘 계획만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이러한 중심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반드시 이 땅을 하신 분이 이 부지를 잘 활용해서 활성에 시켜달라고 늘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이라면 언제 종용을 하셨던 말씀이세요? 가끔 공문을 통해서 주고 공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됐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매각할 때 시점까지도 그 언론인들이 이렇게 글 쓴 거나 경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공문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매각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방치해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론 매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매각을 할 때쯤에 언론에 이렇게 났었습니다. 효물인 공문단지가 중심상가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 또한 경주 시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사장님 팔아버리면 끝이다. 돈만 생기면 끝이다. 이 시스템은 공사에서 정말 도세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장님? 그래서 저 보문상가의 사업자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만들어가고 하게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경주시 또 경상북도의 도움으로 우리 보문호를 가로지르는 15억을 들여서 야간 조명도 하고 또 5억을 들여서 상징형 옛날 무사분수 그것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또 아울러서 땅 소유자에게 사업을 이렇게 달라고 좋은 사업 제안도 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이 방법 외에는 딱히 뭐 어떻게 그분들을 사업에 뛰어들게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게 그러면 사장님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은요 그저께 주말에 제가 와서 찍은 건데요.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좀 찍었습니다. 가을이죠.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안으로 지금 저기 보면 지금 아웃스를 가다 되는 요 주변 여기가 길인데 힐튼 호텔을 쭉 들어오는 길 이만큼 여기 공사 건물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다 상가인데 이게 안에 이렇게 개미새끼 한 마리 없고 화장실은 다 내부 수리중 몇 년째 내부 수리중 관리비는 또 받으시죠? 관리비 안 받습니다. 관리비 받는 걸로 자료가 제출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관리비는 네.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저 사업 그 주체가 사실은 강제 폐쇄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사람들을 자기 사유재산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썩 당기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추억을 말씀드리면 이상한데요. 제가 중학교 때쯤에 괴물의 집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보문단지 여기 지금 아까 디지털 시리즈가 그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괴물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침에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거기 한 바퀴 돌고 나와서 보문 상가를 쭉 돌아서 저기 광장까지 나가면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밥 먹고. 그럼 하루 갑니다. 정말로 사장님, 대한민국 관광단지, 1호 관광단지가 보문단지죠.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 여기에서 시작되다. 우리나라 돌비석 있는 거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보문단지가 사장님 경주분 아니셔서 그런지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가 또 사장님한테나 관광공사 관계자분들께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사장님 여기 14조라고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1번은요, 매수자는, 이게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때 당시. 예. 매매 계약서 사본이라고 제가 받은 거고요. 예. 매수자는 본재산에 대해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정한 용도에 따라 건설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밑에 제 마우스 갖다 댄 이 부분에 보면 기타 관광단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거기 모다 아울렛에 매매를 했다는 게 잘못이 아니고, 매매를 한 뒤에 그 뒤에 발생할 상황을 우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매매 과정이야 어차피 정당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관광공사가 종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개발사업 시행 변경 똑같은 내용을 나눕니다. 이런 걸 한번 또 보시고, 예를 들면 사장님이 이제 모다 아울렛과 협의를 하셔서 모다에서 재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모다 아울렛의 보문 중심 상가를 다시 위탁을 이관을 받으셔서 그거를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하나 뭐 대책을 세우셔서 상가를 다시 살려 놓으시면 보문단지는 정말 저기 캘리포니아 비치 경주월도 그쪽으로 다 뺏기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만약 이거에 제대로 된다면 사장님이 정말 판례를 하나 만드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우리 모다 아울렛 측에서 네. 11월 말경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겠노라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회의가 아까는 뭐 대충 가끔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회의가 공문 주고받고 예. 또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종용하니까 네. 그쪽에서 11월 말쯤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할게 네. 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11월에 오면은 또 새로 머리를 맞대서 위원님처럼 이 보험상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저 상가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성과가 없다. 그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딱히 우리가 좀 부탁한다. 그리고 주위에 좀 더 잘 좋은 환경을 만들게. 이거 이외에 그 사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해서 사업 매매를 뭐 취소하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없는 예, 거고. 그건 안 되겠죠. 예. 사장님, 제가 아까 광장 앞에 있는 상가 3개가 모다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바로 광장 앞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바로 그 뒤로 다 상가인데 예. 이어져 있는 게 다 상가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상가를 임대를 해봐야 장사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이. 예, 그렇죠. 보다 우리 입장들 예, 그분들도 예. 그 뒤에 있는 상가를 임대해서 돈이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네. 자기들도 앞에 여기만 하고 뒤에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임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 그래서 답변 중에 제가 그거는 그 모다 아울렛을 다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영업행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받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예출 요소는 안 네네. 이런 네. 부분이. 네. 그래서 그 중심 상가를 좀 살리는데 좀 치중해 주시면요. 이 관광공사에서 우리가 경주 공문단지가 사장님 가장 유사한 단지가 중문관광단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께서 그거를 제대로 한번 직접 시행에 옮기시면 판례를 하나 만들 수 11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중문단지 아니요. 11월에 그렇죠. 그 전에 그러면 모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했다라는 공문. 예, 이것도 그러면 지금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오늘 중으로. 공문을, 예, 그러면 공문 자료 요청드리고 요건에 대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누가 대답해 주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장님? 이게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사장님?
식구주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장 혹시 아세요? 저거 냄새 문제 하나. 맞습니다. 예. 예. 여기는 지금 여기 바로 그 콜로세움 그 스타벅스 쪽에서 나오면 이 건너편 여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거를 여기 차 주차할 곳도 없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인도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창문을 열었는데 또 답답해서 에어컨을 틀기도 그렇고 창문을 열었는데 강화국사 여기 오면서 올 때 냄새가 나고 갈 때 어느 부분에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제가 한번 걸어봤죠. 근데 저런 게 있고 저기에서 제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죠? 사장님 제대로 설명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옆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거든요. 냄새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걸 설치해놔서 냄새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사장님 아시죠?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거. 이 주변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까? 동공원 앞에? 식당 가잖아요. 바로 그 밑에 식당 가 아닙니까? 잠깐만요. 네. 동공원 앞에 사장님. 상수 때문에 냄새가 나고. 장소가 아니요 일단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왜 여기 식당 가로 있던데? 식당 가로 이쪽이잖아요. 근데 여기 식당 가로 이쪽. 혹시 담당자 설명?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예, 직함과 성명을 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발투자 실장 최영로입니다. 저거는 이제 저쪽에는 그 바로 그 고깃집 맞은편에 도로변에 우리 하남콘하고 켄싱턴 쪽에 폴포산 쪽에 가는 상수도 갑장입니다. 근데 거기 주변에서 냄새 나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 댐프 바로 앞에가 경주시 최종 갑장에서 보내는 호수가 거기 떨어져서 나머지 경주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하우스 에코센터에서 저 냄새 때문에 바로 숲 안에다가 그 탈취 시설을 해서 이 냄새를 그 관로에 냄새나는 걸 전부 떼올려가지고 이에 한 5m 정도 이렇게 공중으로 열차 나가도록 이렇게 해봤는데 온도라든지 기압이라든지 그 바람에 의해서 이 냄새가 깔리는 냄새 그런 어디가 5m라는 말씀이세요? 어디가 5m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 숲에서 한 5m 높이 정도를 이렇게 꿀떡을 만들어놨어요. 환기 장치를. 이게 5m 안 되는데? 아니, 요거 말고요. 이건 아니고 저 숲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수도 그 공기통. 이 숲 안쪽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저 숲 속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쪽으로 그래서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번에 경주시에서도 내년 예산을 세워서 저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면 지금 냄새 뽑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 그 냄새가 있어서 시속 경주시에서도 매너에서 가는가 싶어서 앞에 이게 맨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상수도고요. 도로변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도로변에 예,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상수도 공기통입니다. 저 안에. 상수도 공기통이라고 말씀하시면 저 밑에 상수도가 있다는 겁니까? 근데 그 상수도 저류지입니다. 상수도를 저류지를 왜 만들고? 여기하고 경주시 호수 상수 가압해서 시내를 나가는데 여기서 온도가 조금 높아야 여기보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물이 젖어서 만들어서 여기 공동으로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하나만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상수도가 통과된 그런 상수도 저리 모아놨다는 겁니까? 저기서 받아서 예. 콘도부지가 이게 일발 이렇게 빠지면 저 밑에 또 수압이 문제가 있으니 네. 여기서 댐프를 만들어서
콘도 부지의 공고 반응으로 이건 콘도 부지 그 자체 시설입니다. 아, 콘도 자체 시설입니까? 여기는 관광공사에서 관여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콘도에서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자기들 자체 시설인데 그럼 거기 파이프를 이렇게 빼놓은 거는 네. 안면차 때문에 빼놓은 겁니까? 그게? 그런 것도 되고 예. 예. 안에 그래도 공기가 있어야 되니 밀폐가 되는 것보다는 공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외부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걸 못 들어가고 이렇게 비어서 아마 뭐 제가 공기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실장님 제가 그 저기를 가서 이 사진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아닙니다. 저 통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그런 확인을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니, 그건 사실은 일을 나중에 하고 실장님이 직접 그걸 추진을 하셨던 분이다 하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지가 관광단지 안에 있으니까 우리 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맞죠? 위치상. 시설만 예. 아니요. 이 땅이 위치가 관광단지 안에 있는 걸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최근에 그 태풍 유난로 때 보수관로가 뭉쳐가지고 지금 방류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계속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방류사고 40년 된 300mm 작은 관이 주변 숙박업소 리조트 시설 개설된다. 이게 너무 관광단지 숙박업소나 이런 데를 전체 다 하나로 돼 있는데 하나로 연결되는데 이게 40년 됐다. 그게 맞습니까? 예, 약 40년 된 게 있고 지금 안 되는 부분, 신설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냄새는 고수가 네.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답변을 마침 흰남로 태풍이 왔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관로가 지나는 지역에 우리 벚나무가 벚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뿌리가 흔들리니까 집안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노후되는 일부분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도 보수를 경주시 에코센터와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상급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장비가 아주 우리가 언제 얘기한 대로 알아 들으실 수도 있지만 8인치 정도 되는 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비가 그때 마치 경주시가 태풍 때문에 총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을 수급을 사실 경주시에서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는 바람에 언론을 끝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뒤에 바로 마침 또 추석도 있고 바로 조치가 돼서 보수 그런 거